아, 굉장히 화면 밝기가 좋아졌네. 예. 자, 세팅에서 아까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예. 피고 국회, 피고 헌재, 피고 선관위, 피고 대통령, 즉시 체포, 무효선고, 강연무효입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소당 발음이라고 나왔네요. 네. 1, 2, 3, 4. 네. 국민교육 전장. 네. 이제 집회가 아마 보입니다. 대한민국 자유시민 여러분, 해외 애국동포 여러분, 오늘 2021년 3월 20일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광화문 대거리 광화문역 7번 출구 앞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헌법소단의 국민 계몽을 위한 국민 교육 현장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의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쪽에 놓여있는 대형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그래!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일제를 다 같이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고궁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의 육성으로 국민교육 권장 봉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교육 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명에 이가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성상하고 경례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자유와 전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여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근면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안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대한민국 자유시민 여러분, 해외 애국동포 여러분, 오늘도 헌법소단의 제38차 국민교육 개몽을 위한 국민교육 현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의 중군기자 마냥 현장의 진실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는 우리 애국 유튜버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우 코리아 방송, 시크 방송, 동성감TV, 투표TV 등이 함께하고 있으니 시청하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께서는 한 분이라도 더 전파할 수 있도록 널리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금의 북한 괴뢰 집단의 행태가 요상해지고 있습니다. 옛적에 산중에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호랑이 노릇을 한다고 했듯이 지금 북한 괴뢰 집단에는 김정은이는 보이지 않고 김여정이와 최선희 등 사악한 무리들이 요소를 떨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 괴뢰 집단이 여인 천하로 분갑을 한 듯한 이러한 망국적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여정이는 적국의 요직 간부로서 감히 한미 동맹에 따른 군사훈련을 못하도록 남쪽에 있는 남조선 노동당으로부터 파생된 문재인과 종중, 종북 수사파 무리들에게 교시와 지령을 내리고 있고, 불행히도 이 놈들은 모두 김여정이의 교시에 따른다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20년 전에 김여정이의 애비놈인 김정일 놈의 행태로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2002년 11월 핵대중이라 불리는 국가반역자 김대중이란 자에 의하여 북한의 핵개발 자금 5억 불이 넘어갈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김대중이는 청와대를 나오기 직전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윽고 김대중의 불법 부정 사기 전작의 표기에 의하여 뇌물연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애국 국민들과 한나라당 등 야당에 의하여
불법 사기 선거가 소송이 이뤄지고 형사 고발이 이뤄지며 노무현이는 출발 전부터 난항을 겪게 됩니다. 이에 노무현의 측근과 한나라당에 의한 특검 제안을 받아들이고 당시에 민변의 회장이었던 송도환이가 특별검사로 임명이 되어 2003년 4월 17일부터 동년 6월 25일까지 70일간의 대북 공작자금, 핵개발자금 5억 달러, 당시 돈으로 5천억에 이르는 돈에 대하여 북송시킨 비밀 자금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수사에는 민별 출신의 검사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고 피의자로 송환되는 이 자들에게는 참여연대 출신의 변호사들이 변론을 맡는 등 웃지 못할 짜고 고스톱치는 행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상 드러나는 김대중과 국가반영 무리들의 대북 송금의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특검을 통해서 발각이 되어지고 드디어는 개대중의 핵심 측근인 박지원이가 150억의 뇌물을 삑땅치고 북송을 안 하고 빼돌리는 행태를 보이며 권노갑이 당시 통일부 장관인 임동원이 등이 긴급 체포가 됩니다. 이때 당시에 특검에서는 수사력이 더 필요하여 1차 연장을 20일을 요구하였지만 노무현이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김대중이 마저 구속시켜야 되는 불상사가 올까 하여 1차 연장 기간을 막아버립니다. 당시 70일간의 특검 수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해서만으로도 충분히 5억 불을 북한에 갖다주고 3억 불이 배달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박지원과 일당들이 개인적인 편취를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오면서 특검이 종료가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애국 국민들과 야당에 의하여 특검 연장이라는 구호가 특검 사무실과 아스팔트에서 이어져 갔습니다. 합법적으로 1차 20일, 2차 30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는 강력하게 거절을 하고 맙니다. 이때 좌우의 이념 논리에 의해서 아스팔트 논쟁이 있는 와중에 요즘 유행가의 한 가사인 양 네가 거기서 왜 나와시게 갑자기 북괴의 김정일이가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숙의 김정일이는 남북한 교류 사업에 대하여 특검을 통하여 반란을 획책한다고 모는 것에 대해서 반민족적 행위이고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처산하는 막말을 하며 김정일이가 대한민국 검찰 수사에 똥탕을 튀기며 회방을 넣는 이러한 망발이 시초화되어 이제는 김정은이, 김여정이, 최선희까지 나서서 대한민국에 간섭을 하며 남쪽에 있는 북한 괴뢰 집단의 추종 세력들에게 조시와 지령을 내림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정치는 극도로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미 김대중이를 이어가는 노무현, 문재인 이 종북 종중 악의 무리들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상당수가 파괴가 되고 애국자 동지들이 수많은 목숨을 잃고 이들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민 계몽만이 깨어나는 길이고 더 이상 북괴의 적화 행각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될 것이며 단호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의 55만이 넘는 국군 최고 책임자 또는 국방부의 지도부는 아무런 응대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제 메뚜기로 한철이라고 이 문뚜기의 행각은 이제는 그칠 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북한 괴뢰 집단의 하수인, 여적, 문재인과 정부, 주사파 무리들을 일거에 체포하는 그러한 국민의 쾌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애국 목사님이시며 헌법소단의 국민교육 단장을 맡고 계시는 김성만 단장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내외 국민 여러분, 이 주말에 우중에도 변함없이 전국 각처에서 기울어져가는 침몰해가는 자유 대한민국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리에 나와 아스팔트에 나와 외치며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참으로 감사와 또한 수고의 응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제 사설에 조선일보에 뿐만 아니라 일간지 5군데인가 6군데 대광고를, 전면 광고를 낸 한 애국 국민께서 그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광고에 지면에 낸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제 그 광고지에 광고를 낸 그 애국 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여서 호출하여서 조사를 받아라, 이런 명령을 내린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국민으로서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피와 같은 물질을 투자해가면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자,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무너져가고 짓밟힌 헌법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사에 씌웠건만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 전에 문재인이 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있는 그 누구는 자기를 찍으면은 모든 서울 시민에게 10만원씩 나눠주겠다. 자기의 주머니 돈입니까? 아닙니다. 나라의 일주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돈을 빚을 져가면서 이심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부산에 내려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거기에 왜 대통령이 내려가서 행동한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것이야말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여기에 대해서는 선거위원회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냐고, 어찌하여 나라를 위하여, 진정 나라를 위하여 실토하는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그들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호출하는지, 너희들은 과연 이 나라의 선거위원회란 말인가? 선거위원회는 공정한 위치에서 정의롭게 양당에 관계없이 그 누구를 가릴 것 없이 공정함을 지켜야 할 위치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백 건의 고발을 했건만은 여기에 대해서 일체 너희들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와 같은 행태를 금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한 애국자가 일간지 5군데인가 6군데에 낸 그 광고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당신들에게 호소합니다.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 님에게 고합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지금의 영광된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이 나라를 고작 4년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공정을 외치면서 촛불이나 미명으로 그들은 자식들을 편법으로 호강을 시키고 자신들은 일반 국민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권으로 재산을 불리고 하면 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부강하고 행복한 국민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는 문재인 정권 아래서는 더 이상 꿈꿔서도 안 되고 바랄 수도 없는 암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금의 시대를 탈피하는 방법은 좀 더 유능하고 좀 더 공정한 정권의 교체만이 지금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유일한 희망만 남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김종인님, 오세훈님, 안철수님, 당신들도 이러한 문재인 정권에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늘 수없이 이야기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런 당신들의 행태가 어떻습니까? 당신들 때문에 무능하다는 문재인 시대가 온 것을 철저히 반성 없이 입으로만 정권 교체를 말하며 어떻게 하면 계산 잘해서 국민을 안중에 두지도 않고 살아남을 까는 시정잡배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태도를 보며 죄 없는 국민들은 당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야권의 단일화야말로 공정한 시대를 살지 못하며 억눌리며 살아온 대다수의 국민들의 희망인데도 서로를 비하하고 한세가 다르다 해서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는 당신들의 형태는 국민을 분노케 만들고 울분을 쏟아내게 하고 있는 게 오늘의 날입니다. 당신들이 지더라도 국민이 살아야 하고 당신들이 양보하더라도 국민이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게 당신들의 책임일 텐데 서로 상처를 주고 암울한 이 시대에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김종인 씨에게 묻습니다. 국민의힘이 왜 더 이상 지지를 못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실패하며 국민들을 궁핍하게 해도 국민의힘은 아니다라는 국민들이 한둘입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직도 모릅니까? 국민의힘의 환골탈태와 국민의힘 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의 국민을 끌어안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영원히 사라질 당이 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서 상대 후보에게 막말을 던지고 있습니까? 오세훈 후보에게 묻습니다. LH 사건으로 반사 이익적인 지지율이 올라가니 당신이 내팽개치고 간 서울이 이념과 눈가림의 엉망으로 망가진 서울이 된 것에 눈이 멀었습니까? 당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박원순이가 이 서울시장이 된 그때부터 자유 대한민국호는 침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정신을 바로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묻습니다. 성추행 피소로 못나게 영면한 박원순에게 서울을 넘겨준 자신의 모자람에 이 서울이,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당신이 바로 이 나라를 이토록 침몰하게 만든 장본인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기를 바란다.
국민을 위해 살고 국민을 모시며 살아야 할 당신들입니다. 이번에 정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이 나라를 떠나려는 국민들과 기업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왜?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번에 단일화는 내년에 정권 교체가 보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들을 보면 희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당신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루빨리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김종인이 희생해서, 오세훈이 희생해서, 안철수가 희생해서 국민들을 살려주십시오. 신물에 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신물에 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신물에 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십시오.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한 국민이 이런 내용이 조선일보를 비롯하여 5개의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볼 텐데 어찌하여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 선거위원회가 여태까지 행한 저 짓거리를 볼 때 어찌하여 이 나라를 이토록 사랑하며 나라를 염려하여 자신의 뼈 같은 물질을 투자해서 피 끓는 소리를 실었건만은 어찌하여 거기에 응원은 보내지 못할 망정 그를 호출하여 조사를 한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현재의 바로 선거위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여 이번에 치러질 이 선거를 우리는 온 국민이 감시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서 주권을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의 주권을 지켜내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중에도 감동 깊은 패부를 표현하는 이러한 명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헌법소단은 문재인과 반역한 20대 국회를 여적 집단으로 고발을 해왔습니다. 21대 국회 역시 불법으로 부정 사기 선거를 하고 소송이 무려 120건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또다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울며 겨자 먹기로 치러내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망국적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애국 지도자들과 아스팔트에 태극기를 든 구국 주사 분들이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애국시 낭송 시간이 있겠습니다. 헌법소단의 총감사장을 맡고 있는 이혜경 총감사장으로부터 애국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헌법소단 이혜경 총감사장입니다. 나의 조국, 하늘 아래는 정의란 존재한 적이 없고 천지 창조 이래 선한 인간이란 아예 없었다. 권력이란 처음부터 부패에서 따끈하게 꽂히고 명예란 원숭이가 쓰는 붓을 달린 밀짚 모자일 뿐이다. 평온하게 흐르는 강물에서는 이 무기가 용되어 솟아날 수 없고 겨울이 바람 속이야말로 낙낙장송이 치솟는 옥토다. 끝모를 권력의 행포와 바로하는 통치의 탐욕으로 공정한 삶의 기회를 빼앗기고 자유민주주의의 한물 위기에 공포를 느낀 애맨 국민들의 소년 가뭄에 엘리야를 기다리듯
부패와 물욕에 매몰된 복군, 봉상왕을 옥상에서 끌어내린 창조리의 애국 충정을 누구인들 아니 학수고대 하겠는가. 이상입니다. 목이 메이서 감정에 복받쳐서 아마 그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던 듯합니다. 자유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세상은 보여지는 것만이 세상이 아닙니다. 1월 20일 백악관을 나오신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재야 운동을 하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 형국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질서는 마구 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모든 지역에서 세계의 공정했던 질서는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지구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우주 사령부에서 진행하는 이러한 엄청난 악의 세력들을 체포해가는 상황들을 국민들이 볼 수가 없고 전 세계인들이 알 수가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조만간에 이 악의 세력들이 체포된 상황들이 일거에 낱낱이 전 세계 지구인들 앞에 보도되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세뇌되지 않고 애국 유튜브 방송과 정평 있는 인터넷 공정 유튜브 방송들을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꽉 막혀있던 또는 붉은 물에 의하여 뇌가 세뇌되어 있던 부분들이 깨끗이 세척이 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소단의 애국 목사님이신 김경원 목사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김경원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LH 사건, 그것은 이데올로기 게이트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드립니다. LH 요상한 이름입니다. 왜? 좋은 한글, 우리 이름 얼마든지 좋은 건 있는데 이상하게 LH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상한 이름입니다. 요즘 보니까 LH 내 것이라고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땅도 내 거, 토지도 내 거, 아파트도 내 거, 세상 모든 거 다 내 것이라 LH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대로 모든 땅을 다 저들이 다 삼켜버리고 먹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이 시끄럽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다 빼앗아버리고 있습니다. LH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모두 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 25번이나 바꾸고 세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저들이 바보 멍충이들입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지금 고의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전이란 말입니다. 저들이 지금 공작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실패를 가장해서 자유대한민국을 망하게 하자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산당의 목적은 이 나라를 망쳐서 영원토록 망하게 하자, 그런 공작. 4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는데 완전히 말아먹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경제가 폭망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학설,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 그런 정책을 내가지고 이 나라를 폭망시켜서 결국은 저들이 목적하는 바는 뭐냐? 북한 밑으로 이 나라를 편입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LH 사건도 하고 나서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을 하고, 뭐 고위직 직원이 자살을 했다, 자살을 당했다고 하는 말들입니다. 이것이 뭐냐?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몸통을, 꼬리를 잘라서 몸통을 살려내자고 하는 겁니다. 요즘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이런 경우가 되면 여당은 후보를 내지 않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런 약속을 언제 했느냐는 것처럼 다 헌신력처럼 내버리고 저들이 후보를 냈습니다. 왜? 저들이 잘못해놓고 이런 경우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해놓고서 왜 엄청난 세금을 퍼부어서 보궐선거를 하는가 이 말입니다. 안희경, 박원순, 오거돈, 이놈들이 나라 돈으로 이쁜 여기서들 책상머리에 앉혀놓고서는 위아래로 더듬다가 그것이 탄로나니까 자살당하는데, 손해배상을 해도 참으로 분이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서 그 세금으로 그 보궐선거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런 것들이 인간이란 말입니까?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들이 삶은 소대가리다, 청와대에 삽살개라, 그런 말들을 듣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어느 사람이 아니니까. 저놈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것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빨리 망하게 할까, 그것만 연구하고 골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LH의 대가리는 바로 주사파 놈들이라는 말입니다. 저놈들이 목적하는 바가 이 자유대한민국을 팔아서 정은이에게 넘기자고 하는 그런 음모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LH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선 말기 고종 임금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일본에 넘겨주고 백작 칭호를 받고 일본 고위 관리직 얻어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땅을 받고, 그러고는 월급을 받으며 호황호식 자기들 배만 불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선조임금이라고 하는 사람 국민을 버리고 저만 살겠다고 주랭장을 쳤어요. 그렇죠. 압록강까지 가가지고는 압록강 건너서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저만 살겠다고. 그러니까 유성령이 나서서 목숨을 걸고 간언을 합니다. 전하, 이 강을 건너면 나라와 국민을 버린 만고의 역적이 됩니다. 절대로 이 강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를 했지요. 역사를 보아도 국난을 맞으면 언제나 고관 내작들은 저 살구녕 찾아서
36개 조랭량을 쳤습니다. 임금들은 백성을 버리고 고관대작들은 저희 살군형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민초들은 목숨을 내던지며 나라를 지켰던 것입니다. 쩝쩝이는 나라를 팔아 공산당 군부가 되어가지고 떵떵거리며 부귀영화를 누릴 꿈만 꾸고, 그것이 쩝쩝이의 목적이요, 주석파의 꿈은 자유대한민국의 번영이 아니라 저들은 이 나라를 팔아서 자신들이 꿈꾸고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저들의 소원이요 목적이요, 자유대한민국을 멸망시켜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들이 우리 국민이 아니고 더구나 우리의 형제자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유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죽이려는 강도가 눈앞에 칼을 들고 나타나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자유대한 국민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흑암과 고통의 날이 도둑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 저 도둑놈들을 때려잡아야 합니다. 때려잡자. 고맙습니다. 너무 적극적이세요. 막 정말 닮으세요. 무서워요. 김경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일부 젊은이들이 한쪽 부분만 깨어나고 있는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중국의 우한 폐렴에 대비하고자 백신 개발을 서둘러서 화이자, 모더나 등 그나마 검증이 많이 되어 있는 백신을 맞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떠냐? 전 세계 경제, 무역 10개국에 드는 대한민국은 102번째로 그나마 가져왔다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 소위 젊은이들 입에서는 아재 백신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20대의 젊은이들은 우한 폐렴이 걸려도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병원군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은 젊은이들이 뇌사 상태가 되고 이제는 사망에 이르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외치고 나선 것입니다. 백신을 맞고 사망과 뇌사 상태가 이르니만큼 홍삼을 먹고 면역체계를 기르고 등산을 가고 헬스클럽을 가서 몸 관리를 해서 백신을 맞도록 하자. 이것이 나의 살 길이다라는 우습지 못한 이러한 행태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젊은이 대한민국의 젊은이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얘기하는 또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애국 국민들의 말에 경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이 계신 서청대에서 구국기도 건강기원 기도를 하고 계시며 아스팔트에서 5년간 헌법소당과도 뜻을 같이 하셨던 이승철 목사님의 자유발언 시간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유대한민국 위에, 박근혜 대통령님 위에, 또한 우리 국민 모든 분들 위에 오늘 또 1인 시임에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절대로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오늘 함께 해주시는 모든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4년 동안 지금 현재 엄동선언이 올지라도
어떠한 극한 속에서도 자유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우리는 함께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인시인 및 국민의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의와 진실이 무너져 내렸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종교, 외교, 국방, 안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다 무너져 내린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은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하고 이 시국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우리는 우산을 쓰고 우비를 쓰듯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이처럼 무너졌는데도 깨어나지 못하고 우산 쓸 때 우산을 쓰지 못하는 하는 국민의 소통을 막아버리고 국민의 소통과 국민의 자유를 막아버리고 붕괴시키고 국민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 지내들어가는 이 어둠의 세력들과 반드시 싸워서 승리할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종북 세력들은 어둠의 세력들, 그 배후의 세력들은 다 마귀의 세력들이요. 그 마귀의 세력들이 오늘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무너뜨리고 세계 질서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십시오. 깨어나셨다고요? 깨어나서 우리는 잠자리에서 깨어났으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밖으로 그냥 잠옷에 나가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도 닦고 세수도 해야 되는데 깨어났다고 하지만은 이도 닦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고 있는 형국에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은 저도 서울에 오늘 오랜만에 나왔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보건대 자유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가 수호되고 헌법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법이 수호되고 헌정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기 탄핵 불법 파면으로 4년째 서울구치소에 감금 대신 인간의 존엄성도 말살하고 파괴시킨 저 어둠의 세력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종북 세력들 이 어둠의 세력들이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청령 결백하심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오늘 또 서울구치소에 감금되셔서 우리 국민의 행복과 안정을 위하시는 분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합법적인 대통령님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국민 여러분, 이 일을 즉시하고 숙지하셔서 자유대한민국이 이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니며 코로나 뭐 하는데 쇼 국민이 먼저라고요? 사람이 먼저라고요? 무엇이 국민이 먼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정치 경제인들이 회개해야 되고 종교인들이 회개하고 이정자들이 회개하고 당리단략과 자기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하여 밖으로 싸움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성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듯이 그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들이 흘러나왔는데 한 부분만 보실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 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성경 중에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듯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무효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사기 탄핵 당하신 것입니다. 불법 파면 당하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지우게 하고 있고
헌법을 망가뜨리고 헌법을 정말로 뜯어고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오늘 실망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의 길로 나아가시되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땅 이래처럼 모든 면이 만신창이가 되고 망가졌는지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님 청년개혁에 가신 국정 운영을 잘 해오신 우리 대통령님 1년 4개월의 국정 운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헌법 수호를 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또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우리 국민 여러분 있는 갖고 닥쳐서 또한 행복하게 사십시오.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적시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절대 패싱하고 나가지 마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은 서울구치소에서 감금되신 것입니다. 강제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오늘도 고초를 겪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박근혜 대통령님 만세! 자유 대한민국 국민 만세! 잠시 기도 짧단 하고 저는 목회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에 환난과 고통이 찾아와 온통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은 슬픔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오늘도 자유 대한민국에 무너진 법치가 바로 세워지고 헌정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곳곳에서 일시를 하며 곳곳에서 또한 이렇게 속이며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을 깨어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이 또한 무너져서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자유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전국 방방 곳곳에 흐르게 도와주시고 부정과 부패는 이 나라에서 묶을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정복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공산주의 세력들은 묶음하고 떠나가라. 사회주의 수사파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국민들의 마음속에 슬픔과 고통이 속히 나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시듯이 단물이 되고 해결되고 하나님 아버지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최선을 향하여 울며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을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법치를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영혼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서울구치소에 감금되시고 고초 가운데 있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자유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이 사명을 감당하며 세계의 빛과 소금이 되며 세계 속에 다시 자유대한 민국의 이상이 드높여지며 이 모든 일에 답은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가 답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깨어나고 함께 공유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승철 목사님의 간절한 구국 기도회와 대한민국의 자유수복을 위한 충심 어린 전국 1000만 기독교인들을 힘을 모으고 모아서 외치는 구국 기도회였습니다. 오늘도 정봉 기자와 같은 애국 유튜브 방송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성감TV, 투표TV, 나우코리아 방송, 시크방송, 6월 프레스 방송, 영우 방송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방송들이 잠깐만 좌측에 있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대표님이 들고 계신 현수막을 그 자리에서 비춰주십시오. 자, 조선 노동당의 비밀당원 간첩 명단을 들고 나오셨는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표 분께서는 지지난주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문재인의 비밀자금 1조 원짜리 수표 20장, 이미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검찰이 뭉개고 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감사권을 발동해서 적극 수사하라고 모든 자료를 제출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에 이 대표님의 5년 동안 아스팔트에 투쟁하신 그 열정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헌법소단의 총단장이신 박상구 총단장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데 함께 해주신 애국 동지님들 무한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도 대한민국 헌법소를 위한 사법부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그날에 엉뚱한 각하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참 안타깝고 아쉽게 재판부가 지난해에 여기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해 주신 판사님 그 재판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판사님이 재판장님이 선고를 하신 게 아니라 그분과 또 배석 판사까지 세 분이 다 이번 2월에 다른 법원으로 정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건은 아직도 준비 절차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비 절차도 다 끝내지도 않고서 이 새로 들어온 재판부는 그냥 재판기를 잡고서 재판기를 잡은 오락선을 보고서 또 각하 선고로 오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하를 한 번 두고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소송만으로도 15건의 소송, 그리고 고등법원도 대법원도 재심도 해서 선고까지는 한 20건 되나 봅니다. 그렇게 첫 시작은 15건에 항소, 상고, 재심, 도합 20건의 사건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 그 이외에 저희가 항상 여기 4번 피고 불법 가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행위, 대통령
업무로서의 불법 행위를 정지시키는 그런 가처분 결정 신청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옆에 공사장에 그 공사 중지 신청하는 것처럼 맞다, 불법 가짜 대통령의 업무를 중지하라 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날로부터 대통령이 아니라 범죄인이 되어서 즉시 체포되는 겁니다. 여기에 저희 헌법소단의 탄핵무효 소송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탄핵이고 하야고 그게 웬 말입니까? 어찌 대통령도 아닌데 국어공무원도 아니고 오늘 입대한 200보다도 못한 그런 공무원이 아닌 범죄인입니다. 어떻게 범죄인을 9시 뉴스가 시간만 되면 문재인 대통령아 정말 꼴보기 싫어. 이 대한민국 미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공복들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어제 그 각하가 애견되는 그 상태에서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손상대 사회자님이 소송 대표 1번으로 들어서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또 새로운 소송이 들어갈 것이고 어제 선고한 그 사건의 판결을 받아보고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 어제 참 소송 낸 거 소송 비용 100원으로서 100원 내고서 소송 제기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냐? 예, 있습니다. 그런데 100원 내고서 판결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100원 내고서 일단 개소를 하고서 어느 재판부에 배당이 되는가, 그 건당 한 건당 1심에 1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송달료하고 12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그런 재판부에 이 낸 소송이 배당이 되면 재판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100원을 내고서 어느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는가를 보고서 이제 나머지 소송 비용을 이제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법원은 함부로 이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고소 고발은 법원장에게, 검찰청장에게, 지청장에게 그게 다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탄핵무효 소송도 법원이 제기하면은 그것이 법원장에게 보고가 돼서 그런 썩은 재판부로 배당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00원을 내고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에 당치도 않은 사건 배당 조작 그것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무효 소송은 분명히 우리가 승리합니다. 결코 질 이유가 없는 우리 국민이 헌법상에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국민 주권으로서 탄핵무효를 외치고 성소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 탄핵무효 소송 해도 안 되지 않냐 라는 말들을 하지만 그렇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탄핵도 하야도 불필요한 불법 가짜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묘수가 담겨 있는 게 저희 탄핵무효 소송입니다. 힘껏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소송비가 지금 많이 들 것으로 예견되는데 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쌀국수 바자에 그런 쌀국수 한 상자도 사주시면 그것이 소송비에 많은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바자회 및 또 많든 적든 뭐 저희 그렇습니다. 3,000원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분은 3,000원을 꼬박꼬박 계좌이체 자동으로 계좌이체를 해서 보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많고 적고 문제 아닙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은 많이
해주시고 적으면 적은 대로 단돈 500원이면 어떻고 1000원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후원을 당부드립니다. 이 말씀 드리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저 멀리 캐나다에서도 지난번에 1차로 후원을 해주시고 또 2차 또 후원을 보내주시겠다는데 상당히 제법 좀 많은 금액을 보내주셔서 참 더없이 고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애국자님들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굳은 날씨에 함께 해주시는 동지님 감사하고 이 헌법소단의 국민교육 현장 영상을 다른 곳으로 많이 전파해서 많은 국민들이 보고서 깨어날 수 있도록 전파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시민 여러분, 해외 애국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소단이 4년이 넘게 대통령 파면 무효소송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원고가 300명에 이르고 15차례, 항소 4차례, 상고 2차례 등 4년 동안 싸우며 수천 명의 후원자들, 응원자들이 저희 SNS를 통해서 집결하고 있습니다. 헌법소단에 5만 명이 넘는 원고가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종북 좌빨에 매수되어 국민들의 공정성 보도를 외면하는 저 사악한 신문 방송들이 하나둘씩 돌아오는 그 시점에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자유시민 여러분, 해외 애국동포 여러분들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이미 좌익 언론인 CNN에 30년을 앵커로 했던 그 자마저도 거짓 위선방송의 환멸을 느끼고 스스로 물러나는 일이 벌어지고 폭스 뉴스로 시작해서 많은 언론들이 좌클릭해서 다시 우양우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후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고 종군 기자와도 같은 우리 애국 유튜브 방송, 공성감TV, 투표TV, 나우코리아 방송, 시크방송, 뉴올프레스 방송, 영어방송 등의 많은 시청과 구독,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애국가 1절을 제창하면서 국민교육 현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고고가 성찰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미리 보존하세. 우중의 날씨에도 함께 해주신 애국 유튜브 방송 헌법소단 애국 동지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감사합니다. 예, 많이 썼어요. 고맙습니다. 할 일 있어요. 단장님, 이거 좀. 예, 고맙습니다. 여기 이분도 봐봐. 안 쓰고 다니죠? 그럼요. 저기도 안 쓰고 다니잖아. 비상 변화기. 이게 정부인이 맞습니다. 저런 유가족들은 간첩들에게 저 자식 죽여주라고 손바닥 쳐먹고 자식 팔아 쳐먹는 인간 쓰레기 저런 유가족들은 법으로 사립대로 적용해 즉각 체포 구속하라. 공산주의자 간첩 도둑은 문재인의 대장식을 즉각 체포 구속 자유에 처하라. 세월호 침몰은 임대중이 지시에 의하여 간첩들이 침몰시키고 그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 넘긴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간첩들에게 저 자식 죽여주라고 돈받아 처먹고 자식 팔아 처먹는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비가 와가지고 제가 짐을 싸고 있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우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헌법 수호단의 국민교육 현장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1인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분위기가 이상해져가지고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